반갑습니다. 잘 들리시죠? 네. 국민대장과 함께 자기주도 습관 잡기 25기입니다. 25기 여러분. 이번에도 5주 진행하고요. 이번에는 영어 암송을 할 건데, 영어 암송, 영어가 너무 부담스럽다면 한국어로 해도 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 일단 한번 진행하면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주도 생활 습관, 자기주도 학습 습관 두 가지를 다 잡습니다. 아이들 중에 가장 문제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미디어나 게임 습관인 경우가 많이 있어요. 정말 많이 있는데 미디어와 생활 습관에 이슈가 있으면 미디어 핸드폰뿐만 아니라 그 전 생활 습관에도 이슈가 있는 경우가 많은데 부모님이 그게 대수롭지 않다고 여기는 경우가 사실 많아요. 그러니까 매일 해야 되는 뭐 샤워나 씻고 자는 문제에서도 짜증을 엄청 부리는데 애들 다 그렇지 뭐 라고 생각하면서 핸드폰 저거 진짜 꼴보기 싫은데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많아요. 근데 저는 그 전 당연히 해야 하는 습관들이 잘 이루어져야 그 다음 습관이 잘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래서 학습 습관 잡으려고 왔는데 생활 습관 얘기하는 게 이상하잖아요. 학습이 잘 이루어지려면 생활이 잘 잡혀야 됩니다. 자기 생활 제어가 안 되는데 학습을 잘할 수는 없어요. 그런 일은 존재하지 않아요. 자기 공부를 잘하는데 싹퉁 바가지인 경우는 있을 수 있거든요. 머리 좋은데 애가 좀 이상해. 이럴 수는 있어요. 근데 공부 잘하는 애가 자기 가방도 못 챙기고, 뭐, 약속 시간 까먹고, 뭐, 잘 때 못 자고 이런 일은 별로 없습니다. 그걸 다 자기 제어를 해, 그 다음 할 수 있는 게 공부거든요. 요때 이 공부를 잘한다는 건 초등학교 2, 3학년인데 똘똘해.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적어도 고등학교 학교 시험 성적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나오는 아이들 수준을 말하는 거예요. 중학생인데 얘 뭐 좀 잘한다. 요런 레벨 말고요. 정말 공부 잘하는 아이들 얘기예요. 왜냐? 중학교까지는 머리가 조금 좋게 태어난 아이들은 별거 안 하는데 성적이 잘 나오거든요. 그거는 그냥 어느 정도의 운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잘 타고난 운. 근데 제가 말하는 진짜 공부를 좀 하는 아이들은 어쨌든 암기에 시간을 쓰고 수업 열심히 들으려고 애를 쓰는 그 아이들 얘기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번 기수는 25기. 정말 오래됐죠? 오늘 제가 남편과 25기 모임이야? 그랬더니 남편이 몇 기? 막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25기입니다. 자, 이런 소개를 드릴 건데요. 사전 질문, 이번 기수 사전 질문이 겹치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뒤에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자, 이번에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5주. 저는 암송, 암기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성경 구절을 암송하거든요. 저도 이제 교회를 다녔던 적이 있어서 아이들도 성경 암송하고 했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머릿속에 넣었다가 다시 꺼내는 활동이 매우 중요한 활동이거든요. 내 뇌 속에 어딘가에 있는 정보. 상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오주라는 제목을 머리에 넣었단 말이에요. 그럼 눈을 감고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오주라고 말할 수 있잖아요. 이 내가 방금 말한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오주라는 이 정보는 머릿속 어디에 있다가 나오는 걸까? 생각 안 해보셨죠? 예를 들면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오주라는 말을 한 달 전에 들었어요. 그러면 안 튀어나오고 뭐더라? 암송 뭐 오주인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때 그 암송의 힘을 느껴보는 오주는 어디에 있었을까? 이게 핵심이에요. 수능을 본다는 거는 우리는 지금 여기 모여서 학습 습관을 좀 잡아보자 하는 거는 우리 아이가 취미로 막 학습을 취미로 느끼면서 막 맨날 책을 보고 막 몰두하길 바라서 오는 게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입시를 잘하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그 입시를 잘한다는 거는 지금 한 달 바짝 배워서 시험을 보는 게 아니거든요. 적어도 고1, 고2, 고3에 배운 것들을 하는 거고, 고1, 고2, 고3에 공부를 잘하려면 중1, 중2, 중3에 공부를 잘하는 애들이 고1, 고2, 고3을 잘합니다. 중1, 중2, 중3에 그냥 대충 외워푸는 공부 말고 깊이 공부를 잘하는 아이들이 고등학교 때도 무너지지 않고 계속 가요. 그러면 이게 장기간에 걸쳐서 공부한 거를 머리에 넣었다가 꺼내는 건데, 그거 어떻게 하냐는 말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지? 전 되게 잘해옵니다. 전 진짜 잘해요. 뭐, 이걸 뭐라고 말해야 될까? 어렸을 때부터 잘해왔는데, 잘 외우는 애들이 있죠. 근데 제가 학생들 가르치면서 보면, 수학 문제 같은 거를 두 번, 세 번 읽어요. 저는 이미 외웠는데, 애는 정말 외우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거든요. 머릿속에 정보의 재배치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내가 이거 어떻게 기억했다 꺼내야겠다를 해본 적이 없는 느낌이 너무 많이 듭니다. 요거를 개선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 암기를 해야죠. 암기를 하지 않고 암기력이 좋아지는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 안 일어납니다. 여기 있는 어머님들 중에 저와 같이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분들은 암기의 경험이 좀 있습니다. 실제로 만나서 제가 암기하는 거를 실습으로 같이 해보기도 했는데, 해보신 분들 느낄 거예요. 제가 진짜 잘 외우거든요. 신기할 정도로. 한 두 번 문장 읽으면 그냥 외워요. 왜냐면 그쪽으로 많이 해봤으니까. 그냥 머리가 좋아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 활동을 많이 해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번 기수에 암송임을 느껴보기를 할 건데, 어린 시절에 영어 말하기 대회를 나가본 엄마가 있다면 느낄 거예요. 영어 말하기 대회 나가서 지문을 절절절절 외워보면, 그다음 영어가 좀 쉽게 느껴지거든요. 외국어, 어떤 언어든 간에 외국어를 전공했던 선생님들이나 뭐 일반인도 얘기를 들어보면 내가 전공 1년차 때 뭘 외워서 발표하는 실습이 있었거든요. 뭐 이러면서 그때 외웠던 게 지금도 기억나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머리에 들어가고 다시 나오고 이걸 수없이 반복하면 이게 장기 기억으로 넘어가기도 해요. 아이들이 중1부터 고3에 배우는 많은 기억들은 단기가 아니고 장기로 넘어가야 결국 수능에서 쓸 수 있습니다. 이걸 주입식 교육으로 할 수 있죠. 암기력이 정말 좋은 아이들이 주입식 교육으로 이걸 해내요. 그런 아이들이 어디 가냐? 서울대 연고대를 갑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수학은 암기예요. 그냥 외웠어요. 풀이법 다 외웠어요.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냐? 저는 모두가 이렇게 할 수 있다 하더라도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수학은 이렇게 외우는 건 아닌데 결국 암기해야 되는 정보들이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하려면 암기를 해봐야 한다. 근데 암기를 혼내면서 하면 안 되고요. 아주 심플하게 하는 거예요. 나이별로 다를 거예요. 저희가 지금 유치원생도 몇 명 있고요. 유치원생들은 보통은 위에 언니 오빠 있어서 들어와 있는 애들이고요. 여러분 저를 아시겠지만, 뭐, 초등학교 2학년 큰딸 할 건데, 7살짜리 옆에서 울고 있다. 그럼 시켜야죠. 아니면 2, 3학년짜리 애가 짜만이야. 동생은 왜 안 해? 그럼 동생 시켜야죠. 첫째를 위해서. 그 동생은 동생에 맞는 수준. 위에 첫째는 첫째에 맞는 수준, 중학생은 중학생에 맞는 수준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암송은 늘 하던 영어 암기, 영어 기사 암기를 드릴 거예요. 드릴 건데 그 외에 자기에 대해 말하기를 할 때 우리는 가장 오래 기억을 할 수 있거든요. 자기 소개하는 것부터 제가 4번 정도 과제를 내드릴 겁니다. 요즘은 번역이 워낙 잘 되기 때문에 번역 시켜서 외우면 되거든요. 중학교에 가면 영어 말하기 테스트를 볼 거예요. 수행평가로. 초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이런 대회를 하는 학교도 있고 안 하는 학교도 되게 많지만 말하기를 일단 해서 머릿속에 넣었다 꺼내는 연습이 목표고요. 이걸 하다 보면 영어는 좀 가깝게 느껴지는 거는 부수적인 거예요.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게 아닙니다. 영어를 잘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면 제가 정말 비싼 과외를 하면서 발음을 다 잡아 드릴 수 있어요. 근데 요거의 목표는 머리 넣었다가 꺼내기를 원활하게 해보는 경험입니다. 해보면 정말 애들이 훨씬 잘 외우거든요, 엄마보다. 처음에는 힘들 수 있는데, 아, 이거 말랑말랑한 두뇌를 이길 수 없다는 생각을 아마 하게 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외워야 되는 문장을 기사는 드리는 거지만, 이거는 자기소개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잘 되는 아이들은 조금 길게, 잘 안 되는 아이들은 좀 짧게, 정말 난 영어 너무 힘든 아이들을, 영어 안 해본 애들도 있거든요, 이 방에. 그런 아이들은 한국어로 유창하게 하면 됩니다. 그거는 하면서 팁을 드릴 거고요. 이번 기수 유의사항은 여름 방학 전에 마지막 스칸 세우기 거의 총력전이에요. 왜냐면 저희가 7월 3일까지 하는데 보통 일주일 정도 쉬고 그 다음 기수를 시작하거든요. 참고로 제가 7월 16일에 스페인으로 출국을 합니다. 그래서 가기 전에 아마 기수를 새로 시작해서 이번에 또한 7주 이렇게 길게 할 확률이 높거든요.
왜냐면 제가 간 동안 쉬면 여러분들의 루틴이 다 깨져요. 제 경험상.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울면서 돌아오시기 때문에 제가 끈은 붙들고 갈 거예요. 물론 안 오셔도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7월 3일에 끝나고 한 7월 10일 전쯤에 이제 전후에 다시 그 26기를 시작하고 갈 건데 7월 10일 정도 되면 애들이 학교에서 거의 놀아요. 중학생들도 시험이 끝나고요. 애들 거의 여름방학 모드에 들어가요. 덥고. 그래서 이번 기수 마지막쯤 7월 3일, 6월 말쯤 되면 아, 공부 습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런 감이 오셔야 7월을 무사히 보내고 여름방학에 여행 좀 갔다 오고도 여름방학 3, 4주가 알차게 지나갑니다. 그리고 2학기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1년에 1학기, 2학기가 있잖아요. 봄, 가을. 봄은 약간 적응의 기간, 가을은 도약의 기간이에요. 학생들도. 선생님도 이미 친해졌고, 아이들도 친해졌고, 교실에서 나의 자리매김도 됐기 때문에 나는 이제 좀 똘똘하고 열심히 하는 학생으로 인정받으면서 커야 돼요. 네, 커야 되거든요. 근데 그게 가을 학기이기 때문에 이번 기수의 습관을 좀 잘 잡아보자라고 독려를 드립니다. 저희가 23기에 독서 타임 하면서 사진 찍어가지고 여기 계신 은영님이 선물 받으셨거든요. 그래서 가족들 독서 타임을 할 겁니다. 이건 왜 하냐? 문해력이 좋은 아이들이 잘 외웁니다. 언어력이 좋아야 잘 외워져요. 수학도 뭐 공식 같은 거 외우잖아요. 수학 공식 뭐 예를 들면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이런 거 삼각형 넓이 이런 거 되게 심플하잖아요. 뭐 예를 들면 9 이런 거 4분의 4 파이 r 제곱 뭐 이런 거 나오거든요. 그 이런 공식들을 그냥 공식만 제가 말씀드려서 외우면 적용이 잘 안 돼요. 이거를 문장으로 외우면 훨씬 적용이 잘 돼요. 왜냐면 문장으로 말을 해야 나의 액션 플랜이 생기는 거예요. 예를 들면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라고 하지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요. 이렇게 외우면 문제를 볼 때 삼각형의 넓이는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해요. 이게 액션이 되는 거예요. 그냥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 뭔데 그게? 몰라? 이렇게 되거든요. 제가 이 삼각형은 너무 심플한 예를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이런 거 있죠. 사다리꼴을 좀 더 복잡하죠. 밑변 더하기 밑변 곱하기 높이 나누기 2를 하거든요. 이렇게 하는 사다리꼴의 넓이는 윗변과 밑변을 더한 다음에 높이를 곱하면 이렇게 길쭉한 사각형이 되는데 나누기 2를 하면 사다리꼴이 됩니다. 이렇게 문장으로 외우면 이유도 알 수 있고 적용이 바로 돼요. 이걸 대부분 하지 않습니다. 정말 많은 애들이 중1부터 외워요. 왜 그래? 라고 하면 원래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유는 모른 채로 외워서 문제를 푸는데 중등 1, 2, 3학년 내신 시험은 외워도 80점 이상 나옵니다. 열심히 외우면 80점 중반 충분히 나와요. 정말 나와요. 80점 중반도 안 나오면 공부를 안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원에서 애가 공부를 못해도 내버려 두거나. 왜냐면 요즘 대부분 학원을 가기 때문에 중학생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학원 다니는데 70점대 나오는 애들 정말 수두룩빽빽해요. 정말. 네. 그래서 문해력이 좋아야 암기력이 좋아지는데 암기력이 좋아야 결국 생각의 깊이. 내가 재료가 있어야 생각을 할 거 아닙니까? 재료? 그 재료를 넣어야 되잖아요? 그 넣는 게 암기예요, 결국. 이걸 원활하게 하려고 암송을 하는 겁니다. 넣었다가 꺼내기. 넣었다가 꺼내기. 네. 제가 수학 과외 할 때 결과가 정말 좋지만 늘 하는 게 넣었다가 꺼내기예요. 그거 왜 그래? 그거 왜 그래? 계속 물어보거든요. 자, 그리고 수학도 놓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기수에는 수학 공부 습관 잡기를 늘 하던 대로 할 건데 단원 평가를 보게 될 거예요, 여러분. 5월 말, 6월 중순 말에 많이 보거든요. 초등학생 학년에 상관없이 봅니다. 스쿨하는 과정은 제가 어떻게 확인하시라고 말씀을 드릴 거예요, 중등 레벨은. 그 단원 평가 점수를 체크해 보십시오. 단원 평가 만점 못 받았으면 나가! 이게 아니고요. 단원 평가는 기본적으로 90% 이상은 나와야 학습이 원활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엄마의 독서를 아이와 함께 하십시오. 이번 기수에 읽을 책 제가 올려놨죠? 이 잘 안 보이는데 요거거든요. 바다에서 온 소년. 제가 지금 읽기 시작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초반은 막 빨려 들어가는 건 없는데 약간 그 모세, 성경에 있는 모세가 이렇게 강에서 떠내려오잖아요.
그런 느낌이 나는 아기가 떠내려온 장면이 앞부분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뭐지? 라는 호기심은 충분히 자극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적당히 두껍거든요. 그래서 아이 앞에서 꼭 책을 읽으십시오. 정말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그래서 미션이 세 가지입니다. 미션 세 가지는 자기소개 단계별로 준비할 거예요. 처음에 자기소개, 뭐, 1단계, 2단계 제가 뭐 취미생활이나 처음에 자기 이름, 뭐, 나이 사는 곳 등등 나오게 쭉 말해보기를 하고, 2단계에는 자기 취미생활, 뭐, 시간이 주어지면 뭘 하고 싶다, 어디 가는 게 좋고, 이유는 뭐고, 뭐, 이런 문장들을 좀 유도를 할 겁니다. 미션으로. 그리고 뭐 세 번째, 네 번째는 뭐 자기가 앞으로 뭘 하고 싶은지, 든지 뭐 주제는 생각해 볼 거예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말하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아주 기초 영어 문장 괜찮고요. 챗GPT나 여러분 제미나이 같은데 어떻게 번역시키는지를 프롬프트를 알려드릴 거예요. 물론 잘 쓰시는 분들 많은데 안 해보신 분들도 많기 때문에 몇 가지를 팁을 드릴 겁니다. 한국어로 하셔도 됩니다. 한국어가 특별히 연습이 많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꼭 한국어로 해주세요. 네. 그리고 영어 신문기사 외우기를 할 건데, 이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암기가 부담스러워요. 그죠? 근데 전체를 암기하지 말고, 문단별로 암기해도 됩니다. 처음에 세 문장, 중간 세 문장, 마무리 세 문장, 상관없어요. 그래서 어떤 문장이든지 영어 신문에 있는 그 좋은 문장들을 입에 완전 붙이는 건 정말 좋은 활동이에요. 지금 제가 저희 부반장님 딸과 영어 교과서 본문 외우기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4단원 본문을 외우고 있어요. 이것만 해도 충분히 영어 점수가 많이 오른다고 저는 믿어요. 네. 그래서 영어 신문 기사 외우기 하고 혹시 중등 레벨인데 영어가 급하다. 저는 교과서 본문 외우기를 적극 추천합니다. 그것도 모르면서 영어를 잘하는 건 불가능해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냥. 그래서 외우기가 안 되면 10번 읽기 하세요. 10번 읽으면 바보가 아닌 이상 몇몇 문장들이 입에 익어요. 그거를 원하는 겁니다. 미션 3은 독서. 아까 사진 찍어 올리기 한다 그랬죠? 나중에 안내 드릴 거고요, 단톡방에서. 문해력이 좋을수록 암기가 잘 됩니다. 저거 너무 당연한 거예요. 네. 잘 입에서 나와야 돼요. 개념은 알지만 문장을 구성할 수 없어서 말 못하는 아이들이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이거는 어른들이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많아요. 제가 최근에 그 블로그에 올린 글이 있죠. 나누기. 나누기 개념을 설명하는데 720 나누기 15는 48. 720을 15로 나누면 48이 된다. 이 문장을 말하지 못해요. 여러분 믿을 수 없죠? 말하지 못합니다. 너무 많은 아이들이 이 말을 못해요. 제가 이 얘기를 할 때마다 남편이 거짓말 하지 마. 애들이 그럴 리가 없어. 라고 하지만 중학생도 못해요. 진짜예요. 그래서 720에서 15를 나눈다. 15를 어떻게 나눠? 말이 안 되거든요, 사실은. 15를이 붙는 순간 15가 목적어인데, 목적어를 나누면 15를 3으로 나눈다고 해야 말이 되잖아요. 애들이 이게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몰라요. 그래서 문해력은 정말 필수 역량입니다. 진짜 더 이상 제가 강조하기도 민망할 정도로 강조하고 있는데, 이거 못하면 답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자, 투두리스트는 수학, 독서, 신문, 영어 노출, 글쓰기인데요. 요거 나중에 다 제가 이미지로 드릴 거예요. 보시면 되고, 이번에는 다 중요하지만, 독서, 국어, 영문, 신문 보기 할 거고요. 영어 노출, 영어 암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영어 노출도 시간을 잡아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근데 영어 노출하기에 너무 시간이 없다. 수학도 안 됐다. 그럼 수학 하셔야죠. 집집마다 다른데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단톡방에 올리면 제가 그때 맞춰서 가이드를 드릴 거예요. 덮어놓고 무조건 이 모임 사람들은 이걸 하니까 다 같이 이걸 하자 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많이 안 받는 이유가 제가 개별적으로 듣고 다 가이드를 드려요. 여러분들 중에 개인톡 쓰시는 분들 많죠? 제가 다 개별적으로 답변 드리거든요. 모든 상황에 대해서. 네. 그래서 그때그때 물어보시면 됩니다. 자, 단톡방은 이렇게 쓰시고요. 뭐 문제 풀었는데 안 된다, 설명하는데 부족하다, 이렇게 하면 되냐, 세세하게 다 쓰셔도 됩니다. 부끄러울 게 아니고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단톡방에서 물건 파는 거 빼고 다 된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그래서 뭐 저희가 늘 종종 하고 있는 맛있는 레시피 공유 이런 거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이제 더워지니까 밥하기 싫은 계절이 왔어요, 여러분.
그래서 맛있는 레시피 공유를 종종 할 거고요. 그래서 애랑 하는데 아무리 사소한 거여도 올리셔도 돼요. 왜냐하면 이 방에 있는 분들이 이미 모임을 오래 하셨고, 많은 분들이 되게 많은 답을 갖고 계시고 비슷한 고민하는 집이 진짜 많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이렇게 대처하세요. 이럴 때는 저렇게 하세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저희 반에 저 말고도 부반장님 계시니까 믿고 질문하십시오. 정말 보다 간단한 해답이 있는 고민이 많아요. 올리시고요. 자, 이거 제가 늘 보여드리는 슬라이드예요. 엄마랑 세우는 공부력에 요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독서예요, 독서. 단단한 언어 능력. 정말 중요합니다. 뭘 하든 핵심이에요. 뭘 알아들어야 뭘 하죠. 알아듣지를 못해요, 진짜로. 첫 번째 단계, 사람이 말해주는 걸 알아듣기. 두 번째 단계, 적혀 있는 글을 읽고 이해하기. 이 두 가지가 핵심인데, 아이가 어리면 첫 번째 단계를 해야 돼요. 사람이 하는 말을 듣고 이해하기. 그래서 읽지 못해도 인강이나 강의를 열심히 들으면 공부가 됩니다. 근데 학년이 올라가서 고등이 되면 인강이나 누가 들려주는 것만 갖고 공부를 하면 더 이상 나갈 수 없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안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초등 저학년까지는 반드시 듣고 정확히 이야기를 마스터를 해야 되고요. 그 이후에는 읽고 이해해서 행동에 옮기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하는데 독서가 그래서 필수고요. 엄마가 조곤조곤 다 설명해주면 되지. 제가 그랬죠? 초등 저학년까지 돼요. 초등 고학년까지 효과를 발휘할 겁니다. 중등부터 어려워요. 양이 많거든요. 그래서 독서 꼭 하시고 독서만 하고 엄마가 말을 안 하시면 효과가 떨어져요. 왜냐? 아이들이 양질의 대화를 나눌 기회가 거의 없어요. 학교에 가면 선생님들 바쁘세요. 잘 협조적이지 않은 아이들이 요즘 많거든요. 정말 많아요. 여러분, 공개 수업 다 가보셨죠? 애들 막, 특히 저학년 엉덩이 방방 뜨고 막 난리 나잖아요. 우리 아이가 궁금해하는 거에 대해서 조곤조곤 잘 설명해 주시기가 어려워요. 싫어하시는 게 아니고, 상당히 어려워요. 아이들이 한 반에 10명 미만인 학교도 있어요. 그렇게 해도 쉽지가 않아요. 왜냐? 선생님의 관심을 우리가 다 나눠 갖는 거거든요. 네. 근데 집에서는 보통 웬만하면 1대1, 1대2가 되잖아요. 웬만하면. 그리고 정말 다둥이, 저희 이번에 5명 있는데, 다둥이면 사실 나이 차가 많이 나는 위의 아이들이 아래 아이들에게도 말을 해줍니다. 대화만 많아도 돼요. 대화만 많아도 돼요. 핑퐁의 대화를 원하는 거예요. 일시적으로 누가 일방적으로 말하고 듣고만 하는 게 아니라 서로 대화를 주고받는 게 진짜 큰 힘이 되거든요. 주고받으려면 여러분 잘 들어야 되잖아요. 잘 못 들으면 엉뚱한 소리를 해요. 잘 듣고 그 맥락에 맞는 말을 해야 핑퐁이 되거든요. 요즘의 아이들이 핑퐁 못하는 애들 되게 많아요. 핑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애들이 모이면 다 이거 하고 있으니까 핑퐁이 없어요, 진짜로. 정말 없어요. 그래서 핑퐁의 대화를 집에서 유지하시고 끌고 가셔야 됩니다. 자, 독서가 제일 가운데 있는 거 이제 이해는 되시죠? 아이가 마주하는 학습이 어렵다. 학습에 어려움이 있다면 되게 많은 경우가 문해력 부족입니다. 우리 아이는 말을 되바라지기 잘하는데 되바라지기 잘하지만 읽고 이해하는 게 떨어질 확률이 매우 높아요. 입이 바쁜 아이들은 머리가 개입할 여력이 없어요. 입이 너무 바빠. 그죠? 그래서 잘 관찰해 보시고 같이 공부를 좀 언어 공부를 한다는 마음으로 독서하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그다음 수학과 언어 제가 늘 강조하는데 수학은 공부하는 과목들 중에 책만 읽어서 안 되는 게 수학이에요. 뭐 초등학교, 고학년, 중학교 다 책 열심히 읽으면 어느 정도 성적이 확보가 됩니다. 왜냐면 시험을 보면 문제를 읽고 답을 고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읽으면 이해가 되면 답을 고르기가 쉬워요. 암기를 잘못했거나 공부를 덜 했으면 점수 덜 나오겠죠? 근데 수학은 연산을 잘하지 못하면 점수가 안 나와요. 그래서 수학은 연습이 따로 필요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입시를 하려면 아주 빠른 속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제가 늘 수학을 연습 과목으로 넣어놓는 겁니다. 기본 연산을 연습으로 단련을 해야 돼요. 생각을 깊이 하는 연습을 해야만 심화를 풀 수 있습니다. 심화를 풀지 못하면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내기가 불가능합니다. 어렵다가 아니에요. 불가능해요. 왜냐하면
1등급의 퍼센테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면 100점 만점이라고 치면 한 85점 이상은 1등급을 받을 수 있다면 그 밑에 2등급까지는 뭐 한 78점 이래요. 3, 4, 5부터 쫙 붙어 있거든요. 왜냐하면 문해력 좋은 아이들이 그 어려운 몇 문제 중에 몇 개를 틀렸냐 가지고 갈라먹기를 하고 문해력이 적당한 수준이 안 되는 그 수많은 아이들은 일단 어려운 문제 제끼고 그 밑에 거부터 연산 실수 가지고 갈라먹기 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문해력이 좋지 않아서 심화를 풀 수 없으면 그 위로 못 올라가요. 이해되시죠? 자, 그래서 이 심화는 제가 초등 3학년부터 해보시면 좋겠다라고 늘 말씀드리고 초등 5학년 정도 된 아이들은 심화 문제를 필수로 접해봐야 합니다. 안 하면 늘겠지가 안 돼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초등 6학년인데 심화를 그러면 안 해봤는데 지금 당장 초육 심화를 하느냐? 이것도 말씀드리죠. 처음 하고 애가 약간 짜만의 기질이 있으면 그 전날의 심화 문제 괜찮아요. 그럼 심화 문제가 뭐냐? 너무 어려운 걸 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하고 있는 것보다 한 단계 어려운 거면 심화예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중등 레벨에 갔을 때 적어도 1품 문제집을 풀 수 있을 수준을 저는 추천드립니다. 1품 문제집을 풀 수 없는데 고등 수학을 잘 할 수 있냐 하면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없어요. 됐죠? 제가 너무 겁주는 것 같지만 이게 현실입니다. 자, 언어는 여기 써놨죠. 편안한 영어 사용. 영어 문법 잘 알고 문제 잘 맞추고 단어 많이 외우고가 절대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거 결국에는 자기 언어로 쓸 수 없어요. 지금 아이들 세대에서 언어를 배우는데 쓸 수 없고 점수만 적당히 따는 영어를 하는 건 시간 낭비예요. 네. 왜냐하면 문제 풀어서 답 맞추는 거는 AI가 한다니까요. 이제 이 아이들의 세대에 안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편안한 언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게 특히 어린 아이들일수록 필요하고요. 중3 이상부터는 쉽게 말하는 걸 욕심내기가 쉽지 않아요. 준비를 안 해 오셨으면 대신에 어쨌든 커서는 영어를 쓰는 영어를 해야 된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공부를 해야 됩니다. 수능 끝나는 순간부터 바로 말하기 영어를 들어가거든요. 네, 바로 그래요. 자, 제2 외국어 시작하셔도 너무 좋고요. 요즘 제2 외국어 하는 친구들 많아요. 많고, 어, 제가 오늘 들었는데, 저희 팟교에 있는 팟교인지 분당 쪽인지 어느 중학교에 제2 외국어를 일본어와 중국어를 다 하는 학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모든 아이들이 일본어, 중국어를 동시에 하는 건지, 아니면 선택에 의해서 누구는 중국어, 누구는 일본어 하는 건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두 개 다 하는 학교가 있다고 오늘 들었어요. 자, 부모님도 반드시 같이 하십시오. 할 수 있으면 같이 하세요. 당연히 부모님이 같이 할 때 효과가 훨씬 좋습니다. 훨씬 좋아요. 어쩔 수 없어요. 저희 집 아이들 예로 들면 저희 집 아이들에게는 언어 공부하는 게 그냥 기본 세팅이에요. 엄마가 계속 하고 있으니까 애들 그냥 하는 거예요. 마치 엄마가 뭐 과일 좋아하면 애들 좋아하는 비슷한 거예요. 응. 엄마가 꽃 좋아하면 애들 꽃 계속 보는 거랑 똑같은 거거든요. 언어 공부는 그냥 매일 하는 거구나, 이렇게. 저 지금도 언어 공부 매일 해요. 영어도 매일 하고, 스페인어도 매일 합니다. 네. 그냥 습관처럼 하는 거예요, 진짜로. 자, 사전 질문입니다. 이번 모임 사전 질문이 시간 관리는 계속 나와요. 근데 이번 기수에도 또 많이 나와서 제가 밑에 내용을 좀 바꿨는데요. 제일 먼저 게임 시간 조절이 나오는데요. 몇몇 집에서 썼고, 뉘앙스상 안 쓴 집에서도 고민이 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자, 게임과 스크린 타임을 하나로 묶겠습니다. 게임과 스크린 타임. 결국 게임은 스크린 타임이거든요. 네. 쇼츠, 릴스 다 게임과 스크린 타임에 들어갑니다. 네. 이게 완전한 제어는 불가능합니다. 청천벽력 같은 소리죠. 불가능해요. 지금 현재, 현 시점 대치동에서는 핸드폰 없애는 게 트렌드예요. 핸드폰 관리해주는 자사고가 뜹니다. 네. 자사고가 자기 학교를 홍보할 때 저희는 핸드폰 반입 금지예요를 앞에 내세우는 시대예요. 관리받는, 신경 쓰는
관리받고 있는 아이들은 핸드폰을 제한당한 채로 자라고 있습니다. 핸드폰을 허용해주는 많은 아이들은 그 밑에 있는 아이들이에요. 미안하지만 이게 현실이고요. 전 남편과 이거에 대해서 되게 많이 자주 얘기하는데, 핸드폰에, 핸드폰을 제어하지 못하는 아이들은 결국 패배자가 될 것이다. 라고 저희는 얘기를 해요. 자기 컨트롤이 전혀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저도 핸드폰 많이 써요. 문제라고 스스로 생각하거든요. 저 문해력이 매우 좋은 편이고, 머리도 정말 좋긴 한데, 저 같은 사람도 쇼츠 많이 보면 책 읽을 때 집중 안 돼요. 아이들은 말할 것도 없어요. 말할 것도 없어요. 자, 근데 이 불가능한 걸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왜 얘기하냐? 신경 쓰고 조절하는 만큼 티가 납니다. 티가 안 나지 않아요. 그래서 해야 되는 거예요. 완벽하긴 안 되지만 부모가 신경 쓰고 붙들고 있는 집은 티가 나요. 그리고 이걸 신경 쓰는 부모는 아이가 친구랑 놀 때 내 아이의 친구가 스크린 중독인지 아닌지를 신경 써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아이 옆에 신경 쓰는 부모를 둔 아이가 가까이 오게 할 수 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제 딸이 친구를 만나는데 핸드폰 진짜 하루에 8시간씩 써. 저는 그 못 만나게 할 거예요.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예요. 네. 금묵자흑이란 말이 있잖아요. 네. 초록은 동생이고 다 가까이 가는 거예요. 자, 저는 반드시 이렇게 할 겁니다. 저같이 생각하는 부모들이 당연히 있을 거예요. 네. 왜냐면 청소년기에는 아이들 영향을 진짜 많이 받거든요. 쟤는 하는데 왜 나는 안 해줘? 너무 많아요. 네. 내가 내 아이의 스크린 타임과 게임을 정말 금지용이 정말 열심히 케어를 해놨는데 친구랑 사귀고 나더니 맨날 집에서 엄마한테 반기를 든다면 그거만큼 안 아픈 게 어디 있겠어요? 네. 그래서 조절하는 만큼 티가 나기 때문에 완전 배제할 수 있는 세대는 아니고 우리 아이들은 디지털 네이티브예요.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당연히 안 돼요. 근데 티가 나고 그 티가 나는 거는 두뇌력에 치명적입니다. 치명적으로 안 좋다는 게 아니라 치명적으로 차이를 만들어요. 네. 요거를 꼭 신경 쓰시고요. 어떻게 신경 쓰는지는 계속 5주 동안 주고받으면서 얘기를 하면 되겠고, 시간 관리 얘기가 진짜 많이 나오는데, 시간 관리가 아예 안 되는 집도 있어요. 알아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근데 시간 관리를 안 되기도 해요. 안 되는 것 같기도 해요. 저희 집 포함. 저희 집도 매일매일 막 같은 루틴은 아니에요. 제 스타일 아시겠지만, 저는 하루에 해야 할 일을 하지만, 이거 다음에 이거 다음에 이거 몇 분, 이런 거 안 좋아해요. 그냥 자유를 맡기고, 했니? 내일은 좀 더 일찍 해볼까? 이런 스타일을 추구하거든요. 네, 이게 맞다고 생각하고, 저도 그렇게 살아요. 어, 근데, 그렇게 하면서도 매일 할 걸 하고 있는데, 우리가 좀 더 알차게 쓸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하면 점점 나아지는 게 맞아?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그죠? 그리고 반대로 일이 있는데 미루고 계속 미뤄서 10시에 자야 되는데 9시에 할 일을 시작하면 당연히 다 못하겠죠. 너무 당연한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하냐? 고민도 해봐야죠. 이럴 땐 뭐 당연하죠. 시작하는 시간을 정하면 됩니다. 뭐 당연한 거죠. 엄청난 반항에 부딪힐 거예요. 그렇다고 안 할 거냐? 안 하면 안 되는데. 아무것도 안 돼요. 시도를 해야 뭘 하죠? 그리고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대충 하는 것. 이것도 질문에 많이 나오거든요. 이거는 삶의 태도에 관한 겁니다. 해야 하기 때문에 대충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에 대해서 자녀와 대화를 나눌 때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늘 아이에게 질문하라고 말씀드려요. 너 스스로 뿌듯한? 열심히 했? 이렇게. 이렇게 오글오글거려서 그런 질문을 어떻게 해요? 싶겠지만 이 질문에 아이들은 반응을 합니다. 반응을 해요. 그리고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다면 그거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들여다보세요. 아이들이 뭐 블럭 맞추기나 만들기를 스스로 잘한다고 생각하면 그런 건 대충 안 하거든요. 아이들마다 그런 항목들이 좀 다르기 때문에 나이가 어리면 정말 황당한 것들을 열심히 할 수 있어요. 정말 황당한 거. 뭐 인형 줄 맞추기 뭐 이런 거 열심히 하는 애 있거든요. 그게 굳이 공부나 학습적인 거 같을 필요는 없어요.
근데 뭐 예를 들면 약간 강박적으로 입을 정리하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입을 정리를 애가 매일매일 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어렸을 때 그랬어요. 침대 커버 깔개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줄이 안 맞는 게 진짜 싫었어요. 근데 저희 언니는 신경을 안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언니한테 하라고 해봐야 언니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제가 항상 먼저 가서 맞춰 놓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네. 그래서 스스로 신경 쓰고 잘한다는 것이 뭐가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그런 것도 대충대충 하는지 얘기를 해보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정말 자주 나오는 질문은 그대로 올려놨습니다. 수학 선행은 안 해도 될까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죠? 선행 교과 과정보다 탄탄하게 하고 잘 되면 하십시오. 저는 선행을 반대하지 않아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데 선행을 반대하지 않아요. 선행을 반대하지 않는데 진도에 신경 쓰는 순간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들어가는 거예요. 네. 자, 다 이해하는 선에서는 하면 좋고요. 선행 3학년 이후로는 심화로 하면서 다 이해하면 그 다음 선행도 괜찮습니다. 참고로 저희 집 4학년 둘째 딸 지금 1학기죠. 2학기 내용이 끝났어요. 이제 2학기 심화서 추상위 수학 들어갑니다. 저희 첫째는 5학년 1학기 시작하는 날 4학년 2학기가 겨우 끝났던 것 같아요. 네. 둘이 좀 차이가 나요. 자, 공부하겠다는 동기부여가 필요하다. 제가 말씀드렸죠. 동기부여 찾지 마세요. 그냥 하는 겁니다. 동기부여 따위는 없어요. 그냥 해요. 매일 밥 먹고 매일 자고 하는 것처럼 그냥 해요. 네. 동기부여는 없어요. 저보고 막 어쩜 그렇게 열심히 살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 그냥 하다가 안 되잖아요? 여러분 그런 적 없어요? 집에 예를 들면 어떤 공간을 너무 치우고 싶은데 계속 실천이 안 돼. 그럼 일단 서랍을 다 털어. 이런 적 없어요? 그냥 빨래를 해야 되는데 이불 빨래를 계속 밀어. 그럼 일단 빨래를 세탁기에 넣어놔. 이런 적 없습니까? 세탁기를 안 돌리면 오늘 이불이 없다. 그럼 이불 돌려야 되잖아요? 그냥 하는 거예요. 냉장고 청소를 하고 싶은데 계속 안 된다. 그럼 다 꺼내, 일단. 이렇게.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가 집안일 하는 것과 아이가 공부하는 건 같은 거예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그냥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동기부여는 없어요. 왜냐면 이 애가 이거 공부를 한다고 막, 뭐 연예인들 자기 관리하는 것처럼 입금 후 이런 게 아니잖아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해야 돼요. 그냥. 자, 영어 영상 노출하는데 알아듣는지 아닌지 계속 질문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신경 쓰지 마세요. 제발 신경 쓰지 마세요. 그냥 다 못 알아들어도 재밌으니까 보는 거고요. 그냥 보기만 하면 효과가 있어요. 진짜예요. 진짜입니다. 자, 그다음 짜마니 오랜만에 또 말씀드릴게요. 짜마니는 힘들어요. 엄마가 힘들어요. 압니다. 제가 제일 잘합니다. 저희 집 짜마니 이틀 전에 저한테 머리 한 대 맞았어요. 오랜만에 맞고 제정신 돌아왔습니다. 진짜예요. 2대 맞았습니다. 저희 남편이 있는 데서 처음으로 머리를 맞았습니다. 저에게. 이게 자랑은 아니지만 짜만이 제가 그만큼 이해할 수 있어요. 저희 집 짜만이 유니콘 스타일로 변모했잖아요. 그래도 맞을 만큼 속을 뒤집을 때가 있는 게 짜만이다. 그래서 아빠 앞에서 처음 맞은 짜만이였는데 저희 남편은 교육이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절대 앞에서 티를 내지 않고 나중에 와서 그래도 좀 살살 때려. 저한테. 어, 저는 속으로는 정말 목이 꺾일 때까지 때리고 싶었는데 그렇게 못했거든요, 여러분. 근데 아, 제가 항상 아이를 때리는 게 자랑은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 하시면 안 되는데, 충격요법이 필요할 때가 있어요. 없지 않아요. 이걸 제가 폭력을 막, 애가 막 겁을 먹을 때까지 이렇게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걸 오해하시면 안 되고요. 진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저는 태도를 잡잖아요, 여러분. 아시죠? 태도가 막, 네, 엄마가 잘못한 것도 없지만 막 짜증을 내면서 막 그렇게 불손한 태도는 전 잡습니다. 너 지금 태도 때문에 혼나는 거라고. 잡아요. 한 번에 바로 하는 게 아니고요. 몇 주간 쌓여왔어요. 최, 최근에. 그래서 혼나고 이틀 만에 바로 제정신 들어왔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짜만이는 힘들다. 누구보다 제가 제일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사실 저희 집에 둘째 거의 급 대화 능력을 유지하고 있는 둘째가 있기 때문에 둘째 또 이번에 강의 끝나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할 때 말씀드릴 건데 둘째가 항상 잘하는 게 아니에요. 실수하고 잘못하고 구멍을 찾고 막 뺀질뺀질하게 할 때가 있다고요. 있는데 얘는 항상 잘못을 인정하고 고쳐볼게요. 이런 스타일이기 때문에 혼은 안 나는 거예요. 정말 이 하늘과 땅 같은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상대적으로 짜만 있는 건 너무 잘하는데 계속 신경을 쓰면 됩니다. 잘 돼요. 자동화된 시스템을 구축을 하시고요. 감정 컨트롤하는 거 정말 잘 가르치셔야 돼요. 나도 감정 컨트롤 안 되는데 어떻게 가르쳐라고 궁금해 하실 텐데요. 내가 감정 컨트롤 안 돼서 답답한 이 마음을 아이와 대화하세요. 이것만으로도 나아져요. 진짜. 네, 진짜예요. 엄마 진짜 지금 너무 짜증나서 못 살겠는데 어떻게 하지? 막 요리하다가 뭐 안 될 때 있잖아요. 그죠? 예를 들면 저 옛날에 저도 짜증 많은 스타일이라 대학 다닐 때 그때는 왜 컴퓨터 사양이 별로 안 좋았잖아요. 요즘처럼. 지금 스마트폰보다 그때 노트북이 더 안 좋았어요, 여러분. 그때 막 컴퓨터를 일 시키면 인터넷도 느리고 막 그러니까 지금보다 막 이렇게 막 그 프로세싱 따라라라랑 돌아가는 거 있잖아요. 속이 답답해서 죽어요. 그러면 저는 얼마나 짜증 났냐면 노트북 저거 집에 던지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예. 안 되면 진짜 던지고 싶다. 막 이런 생각 했는데 그런 마음이 들 때 그냥 그거 아이랑 얘기하는 거. 이거 안 돼. 진짜 던지고 싶은데 참는 거야.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도 도움이 돼요. 아, 엄마도 그렇게 느끼는 거구나. 근데 안 던지고 참네를 배우는 거예요. 왜냐하면 짜만이들은 일단 훈련되지 않은 짜만이들 일단 던졌거든요, 이미. 던졌어. 블럭 쌓다가 안 되면 일단 툭 했어, 이미. 그죠? 저희 집 어렸을 때, 저희 첫째 짜만이 어렸을 때 블럭 던져서 저 바로 소환하거든요. 일로 와. 방금 뭐 했어? 다 주워와. 이거 시켜요, 제가. 옛날에 여러분 기억하시는 분 있는지 모르겠지만, 프로의 딸, 하루, 그, 그, 아빠랑 딸 같은 슈퍼. 뭐였죠? 거기 나와서, 그, 애가 뭐 집어 던져가지고, 강혜정님인가? 엄마가 가져와 한 적 있어요. 펜인가 볼펜 뭐 던져서. 저 그거 보면서 느꼈어요. 그렇게 해야 돼요. 짜증나서 할 때. 근데 그거를 이제 애가 컸기 때문에 엄마가 던지고 싶은 감정이 들거나 엄마가 진짜 화가 날 때 이 감정을 말로 설명해 주는 것도 가르침입니다. 네. 이거 하시면 돼요. 근데 애는 짱아니고 엄마가 묻어나면 이게 잘 안 돼요. 잘 안 돼요. 그럴 때는 단톡방을 쓰십시오. 원조 짜만이인 제가 짜만이라기보다 저는 예민하거든요. 엄청 예민하거든요. 그래서 짜바니인 아이들, 예민한 아이들이 하는 그 발산되는 그 액션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보면 100%다 압니다. 왜 애가 그렇게 했는지를. 무던하신 분들이 상상하지도 못하는 이유가 뒤에 있어요. 항상 알아요. 정말. 그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예민한 아이를 키우는 분이 저에게 여러 번 질문하신 적이 있는데 그 아이가 시끄러운 걸 못 견디는데 특히 날카로운 소리. 엄마가 묻어난 거예요, 소음에. 그래서 엄마 이해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아이가 짜증내는 그 순간들을 들어보니까 소음이었어요. 듣자마자 알았어요, 저는. 그걸 듣자마자 소름 끼쳤거든요. 저는 그만큼 예민해요. 그냥 그거를 말로 설명을 듣는데 지금도 소름이 끼쳐요. 그 생각하면. 그래서 화장실에서 큰 소리 낼 때, 주방에서 뭘 떨어뜨릴 때, 뭐 아니면 뭐 어디에 갈 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 울리거나 날카로운 소리에 못 견뎌 하는 건데, 그거 엄마 이해 못 하는 거거든요? 그게 저같이 예민한 사람한테 어떻게 들리냐면, 음악이 찢어지는 느낌이 나요. 예. 이게 육체적인 고통으로 오거든요? 예민한 사람들에게. 이거 이해 못 하죠. 엄마는 이해 못 하거든요? 그래서 나는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상황이 있으면 단톡방 쓰십시오. 왜냐하면 이 방에 수많은 예민한 아이들이 있거든요? 저희 부원장님 막내도 예민러예요, 예민러. 그래서 올리세요. 제가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운동. 요즘 날씨 너무 좋죠. 더워지기 전에, 장마가 오기 전에 운동을 좀 하시고요. 많이 움직이시고, 그냥 뭐든지 걸으세요. 제일 좋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기수에는 이벤트로, 어,
요즘 수박 불매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동네 카페 어디든 도서관이든 가서 집 바깥에서 책 읽기 미션을 한번 하려고 합니다. 네. 자, 넘어가 볼게요. 이번 기회에 함께 읽을 책은 이게 지은의 이름이 저는 이게 입이 잘 안 붙더라고요. 게럿카입니다. 게럿카. 제가 알파벳을 확인을 못했는데 가렛 카라고 읽어야 될 것 같아요. 게럿 카라고 있습니다. 자, 꽤 긴 책이고 6월 19일 금요일 밤 10시에 모임을 합니다. 기억해 두시고요. 6월이 금방이에요. 6월 지나면 올해의 절반이 갑니다. 갑니다. 벌써 가요. 자, 준비하셔가지고 읽으십시오. 자, 문해력 관련 책 추천으로 저희 부반장님이 흑정음을 찾으셔가지고 추천해 주셨는데, 저도 추천합니다. 사실 이 정일이라는 분이 요 책과 요 책을 두 개를 쓰셨는데, 둘 다 상당히 인기가 많거든요. 아는 사람들이 아름아름 하는 책이고, 비싸지가 않아요. 건당 9,900원? 이렇게 팝니다. 아마 정가가 11,000원? 그럴 거예요. 요즘 문제집이 대부분 13,000, 14,000원에 팔기 때문에 저렴한 편입니다. 한 70%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문해력에 그, 그, 저희 집 부모님이, 속도 빠르셔요. 그 PDF로 나의 생각 글쓰기 한 거는 찾으셨거든요. 나중에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여러분, 딴 데 온라인에 올리지 마시고 출력하셔서 쓰실 분들 한번 써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저희 부반장님이 놀라운 자료들을 찾는 능력이 있으세요. 검색의 여왕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 문해력에는 독서와 대화임이 가장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독서와 대화로 충분하다면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돼요. 안 해도 돼요. 하지 마세요. 저희 집은 안 할 거예요. 근데, 근데, 문제집 푸는 활동을 추가하고 싶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럼 이런 책들을 한 번쯤 해보시기를 추천드려요. 자, 그 다음, 사회과학 교과가 초등 고학년부터는 제가 늘 말씀을 드려요. 적어도 5학년부터는 잡자. 왜냐? 5학년부터 숫자어로 된 어휘가 많이 나오는데 시험을 보지 않기 때문에 애들이 이 어휘를 잘 안 외우고 넘어가요, 솔직히. 근데 암기로 시험을 계속 확인하는 게 너무 구시대적인 발상이 아니냐라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견 동의를 합니다만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저희가 입시에 좋은 성적을 얻었으면 좋겠어서 여기 이 밤에 모여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입시를 생각하면 암기를 차근차근 해두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저는 한끝, 오투 이런 사회 과학 문제집들을 추천을 드리고 5, 6학년 때 완전 다 외웠는지 시험 보듯이 확인하기보다는 학교에서 공부하면 좀 다지기 형식으로 문제 풀고 넘어가는 걸 추천드립니다. 교재 잘 되어 있고요. 요거를 집에 가지고 있으면 요즘 솔직히 말씀드리면 교과서 학교에 놔두고 다니기 때문에 애들한테 교과서 가져와라, 가져와라 해도 안 가지고 와요. 근데 그걸로 실갱이 하지 마시고 요거 사신 걸로 내용 체크만 한번 해보셔도 충분하다. 예습이 아니고 복습으로 하시면 됩니다. 예습하기가 복습하기보다 어려워요. 복습은 학교에서 수업만 잘 들으면 애들이 배우고 와서 확인만 하면 되는 건데, 예습은 사전에 진도를 앞서가면서 연습을 시켜야 되거든요. 어려워요. 네. 그래서 중등과학 예습한다. 안 해도 됩니다. 안 해도, 중등과학 선행 안 해도 돼요. 진짜로. 과학 선행이 필요할 만큼 아주 공부를 잘해서 뭐 과거 영재고 준비한다. 이런 애들이 있으면 엄마가 신경 안 써도 혼자 하는 애들이어야 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자, 교과서 낭독하기에 힘 좋은데 한국 구별하기 힘드니까 요런 거 하셔가지고 용어 정리하면서 넘어가시면 베스트입니다. 자, 그 외의 책들 기탄 수학 저 연산서로 하고 있고요. 다른 연산서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그거 하시고 마무리하고 넘어오시고요. 지금 홈스쿨링 하고 계신 분 중에 수학 연산 해본 적 없는 mem버님 이 수학에서 J가 6학년 단계, K가 중1 단계, LM, 이 중1, 중2, 중3이거든요. 연산 연습해보신 적 없으면 저는 초6 단계부터 하시는 것 추천드려요. 중1 같은 경우에.
근데 중3인 아이는 해봐야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연습 못하면 수학 어림도 없습니다. 네, 어림없어요. 그냥 불가능해요. 그래서 요거 말씀드리고요. 글쓰기 제가 늘 추천하는데, 글쓰기는 필수입니다. 필수. 글씨 예쁘게 쓰기입니다. 글씨 못 쓰면 안 돼요. 그냥 발전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책들 많으니까 해보시고요. 이제 마무리하고 개별 질문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